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5일 월요일입니다. 밖에는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사실은 요즘에 강풍이 많이 와가지고 바람이 상당히 세게 불어요. 올해는 뭐 날씨가 어떻게 또 될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대부분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땅 전체를 어디든지 공격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는 공격을 하지 말라. 그게 말이 되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 본토는 공격하지 말고 우크라이나 돈바스를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에 폭격을 하고 공격을 그쪽까지만 하라. 그리고 돈바스를 넘어서 러시아 본토는 공격하지 말라. 원래는 우리가 러시아가 1차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돈바스를 러시아가 이제 차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그 지역까지 이제 전부 다 수복을 하고 평화협정을 하면은 돈바스 지역까지 전부 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수복을 하고 완전히 빼앗아서 전부 다 수복을 하고 평화협정을 하면은 그거는 제 생각에는 괜찮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 사활이 걸려 있잖아요. 만일에 러시아가 돈바스까지 전부 다 내주고 평화협정으로 이제 전쟁을 끝냈다. 그럼 그게 러시아에서는 결국은 패전입니다. 패전한 임금님은 물러나야 해요. 그런데 패전한 모욕을 받으면서 평화협정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돈바스보다 더 확장된 이제 더 많이 이제 영토를 빼앗고 평화협정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이제 승리한 전쟁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이 가능하고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돈바스까지 전부 다 우크라이나한테 내주고 평화협정으로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승리한 게 아니라 패전 국가가 됩니다. 결국은 본전치기. 그러면은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국민한테 추앙을 받지 못하고 다음 대통령도 당선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원래 패전한 장군이라든가 패전한 지도자는 현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읍참마속이라고 있잖아요.
그 패전한 장군은 엄청나게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장군도 전쟁에서 패전을 하면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까운 부하를 목을 잘라서 죽였다. 그게 이제 읍참마속이라고 합니다. 그 원래 전쟁에서 승리를 못하고 승리를 못하고 패전한 장군이나 지도자는 현직에서 물러나고 이제 영원히 정치계에서 떠나고 야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러시아 대통령이 야망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저 생각에는 죽기보다도 싫다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반드시 승리를 하고 땅을 더 많이 돈바스 지역보다 2배, 3배 더 많이 차지하고 이제 전쟁을 끝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야 다음 대통령으로도 당선이 되고 영구 집권도 가능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전쟁에서 지면은 정치 생명도 모두 끝나고 현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원래 패전 장군이나 지도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진영에서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말라. 그러면 러시아 돈바스까지만 공격을 하고 돈바스를 넘어서 러시아 본토에는 공격하지 말라. 그게 말이 됩니까? 무기 창고, 그 다음에 보급로, 이런 거는 전부 다 러시아 본토 국경 지역에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전부 다 전쟁 물자를 보급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공격을 못하면은 반쪽짜리 전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땅 어디나 공격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고라든가 보급품 저장소, 유류 탱크 이런 데 다 공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도 공격할 수 있고, 구애받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다 공격할 수 있잖아요. 러시아는. 그러는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러시아 본토도 다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이제 상호주의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 무기고라든가 보급로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도 러시아 본토에 있는 무기 공장, 그다음에 저장소, 보급로 이런 걸 공격을 하려면은 러시아 본토에 다 있으니까 그쪽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공격을 하지 않고 돈바스까지만 공격을 하라. 그러면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그게 서로 그게 맞지도 않습니다. 반쪽짜리 전쟁으로 승리할 수 있나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다 공격할 수 있으면은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본토고 이거 전역에 공격할 수 있는 똑같은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가 가능해요. 러시아 본토는 공격하지 말고 돈바스까지만 공격을 하라. 그게 반쪽짜리 전쟁으로 반쪽짜리 전쟁입니다.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는 공격을 못하겠지 이렇게 하고는 돈바스 바로 바짝 경계선에 그 위치에다가 무기고를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보급로도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창고도 설치해 놓고 해놓고는 전쟁하기 좋잖아요. 수급이 원활할 거 아니에요.
이 돈바스 넘어서는 전쟁을 공격을 못하지. 그러니까 그 가까운 지역에다가 전부 다 탱크고 무기고 다 거기 갖다 놔. 그래요. 거기서 이제 보급로를 조달하고 공격도 그거 갖다 놓고 가까운 지에 갖다 놓으면은 우크라이나 전쟁하기 쉽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러시아는 전쟁을 하게 되면은 완전한 그 100% 전쟁으로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못하면은 반쪽짜리 전쟁이 되기 때문에 승리가 불가능하고 전쟁을 하더라도 좀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원래 우크라이나 전역을 러시아는 공격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돈바스까지만 지역까지만 공격을 해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리? 그 러시아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러시아 중요 군사 시설 이런 것은 전부 다 러시아 본토에 다 있잖아요. 러시아 본토에 있으면은 그런 데를 선제 공격을 해야지만은 큰 타격이 오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전쟁에서 지는 것은 뻔한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말라고 그래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본토고 뭐고 다 공격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돈바스까지만 공격을 하라? 그러면 러시아는 얼마나 좋아요. 돈바스 넘어서는 공격을 하지 않으니까 그 근처에다가 뭐 탱크고 무기고고 보급로고 전부 다 거기다가 갖다 놔라. 그러면은 금방 투입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얼마나 조건이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모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불리합니다. 그러잖아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상대가 잘 안 되는데도 전쟁 상대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조건까지 내걸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힘듭니다. 러시아 본토 아무데나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본토 아무데나 공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댐이고 원자력 발전소고 아니면 무기고고 핵무기 저장고고 이런 데를 닥치는 대로 공격을 해야 무기를 생산할 수도 없고 생산된 무기를 완전히 파괴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러시아가.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 본토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폭격을 하겠다. 똑같은 상호주의로 전쟁을 해도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약한 상황인데 그게 정당한 전쟁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내가 항상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전쟁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지역이나 거리낌 없이 공격을 해가지고 때릴 수 있어야 그 나라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의 이제 원자력 발전소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을 한다. 그러면 우리도 러시아 본토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을 하겠다. 그다음에 핵무기 공장을 공격을 하겠다. 너희들이 하면 우리도 하겠다. 똑같은 상호주의로 전쟁을 해도 지금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의 상대 비율을 보면은 16대 1입니다. 그 정도의 전력 차이도 많이 나고 또 러시아 본토는 공격을 하지 말라. 그거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불리한
이 이야기를 왜 자꾸 하나요? 그러니까 확전이 되지 말고 이제 전쟁을 하라 그 얘기인데 전쟁에서는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은 결국은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사정을 보지 않고 전쟁을 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확전이 되든 말든 러시아에서 그 우크라이나 그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그다음에 그 수력 발전소 이런 걸 전부 다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에너지를 완전히 초토화해가지고 완전히 국민들을 바싹 말려 죽이겠다 그런 작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에서도 그 러시아 본토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전부 다 공격을 해가지고 파괴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본토에 있는 수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전부 다 파괴를 해가지고 똑같은 그 상대주의로 공격을 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크라이나가 여러 면에서 러시아보다 약한데 그런 것도 못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그걸 보고 참 양반이다. 양반들이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전쟁에서도 예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내가 그거 항상 보고 정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이 해야 러시아에서도 겁을 먹습니다. 겁을 먹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뭐 핵무기를 쓰든 뭘 쓰든 하겠다. 그러면 뭐 우크라이나서도 핵무기 쓰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핵무기를 원조 받아가지고 핵무기가 일어나든 말든 한번 해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강대강으로 해야지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세계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세계의 지도자를 내가 푸틴 대통령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2018년도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거의 99% 확정이 된 상태에서 러시아에서 갑자기 그 개최지를 바꿔치기를 뭐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뭐 바꿔치기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99%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러시아에서 큰 뭐 비행기 타고 뭐 대통령까지 와가지고 전부 다 뭐 또 180도 바뀌어가지고 러시아에서 먼저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다음에 또 우리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는데 이야, 정말로 푸틴 대통령이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를 사로잡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푸틴 대통령을 뭐 폄하하고 내가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이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옛날에 그 나폴레옹 같은 그런 왕자의 인물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가 함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함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얘기를 지금에 하는 겁니다. 내가 뭐 러시아 대통령을 내가 뭐 폄하하고 멸시하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말을 하면은 그 옛날에 나폴레옹 같이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1등으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푸틴 같은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거기에 대적할 필적할 만한 대통령이 있겠는가?
내가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내가 이제 가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얼굴을 보면 아주 무섭고 말이요. 그래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에 필적하고 대적할 만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 옛날에 그 나폴레옹 같은 아주 카리스마 넘치고 세상을 완전히 호령을 하고 세계의 우뚝 설 지도자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미국의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그 지도자가 옛날에 나폴레옹 같은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다. 그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푸틴 대통령을 멸시하고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2018년에 우리가 개최가 99%가 다 됐다 해가지고 우리가 좋아가지고 난리 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대통령까지 함께 와가지고 180도 탁 바뀌면서 러시아가 먼저 개최지로 결정이 딱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먼저 개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4년 뒤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원도 평창에 사는 사람인데 정말로 파워 있고 카리스마 있고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다. 거기에 필적하고 대적할 사람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무섭고 카리스마 있고 아주 나폴레옹 같은 지도자가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한번 비견해 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던 게 제가 예상하는 대로 딱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봐요. 세계에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카리스마 넘치게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카리스마 넘치고 야망이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 게 나쁜 면이 아니에요. 사실상 좋은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나쁘게 생각하면은 카리스마 넘친다 그러면 지독하게 독재자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좋은 면으로 이제 생각해 가지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빨리 끝나야 합니다. 어떠됐든 간에 제 생각으로는 돈바스까지 전부 다 옛날에 그 러시아가 처음에 1차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돈바스가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었잖아요. 그까지 완전히 도로 우크라이나한테 그 돈바스까지 내주고 평화협정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승낙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우크라이나 승리입니다. 본전치기로. 그렇지만 러시아는 패전 국가가 됩니다. 그 패전이 전쟁에서 지면은 장군이고 지도자고 완전히 그 현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퇴역 장군이 됩니다. 결국은 지도자도 정치계에서 이제는 물러나고 이제 초야에 묻혀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빨 다 빠진 사자나 호랑이처럼 살다가 이제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그 임금님들 같은 경우에 도 이제 전쟁에서 장군이 지면은 그 부하를 시켜 가지고 그 장군을 목을 쳐서 죽여라. 그러니까 전쟁을 100번 했는데 99번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딱 졌다. 그래도
전쟁에서 패전한 장군은 둘 수가 없다. 목을 잘라서 참수를 해라. 그래가지고 부하 있는데 시켜서 죽였습니다. 그걸 갖다가 읍참마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할 때 그 유능한 전쟁을 임금님이 그 장군을 죽여서 없앤다는 것이 얼마나 아깝고 서럽겠어요. 그래서 임금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부하한테 시켜서 죽였습니다. 속마음은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부하인데 시켜가지고 죽였습니다. 왜냐? 일벌 백계로 그렇게 죽여야지만은 다음에 전쟁할 때도 장군들이 전쟁에서 지면 죽는다. 필사적으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일벌 백계로 죽이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쟁에서 장군들은 반드시 나가서 승리를 하라는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죽여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이제 패전을 하게 되면은 정치계를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서 승리하려고 끝까지 전쟁을 할 겁니다. 아니, 전쟁에 지면은 완전히 그 패전 장군, 패전 지도자가 되면은 죽습니다. 옛날처럼. 죽는다는 거는 이제 정치계를 영원히 떠나야 한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끝까지 러시아가 전부 다 패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승리하려고 전쟁을 끝까지 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전쟁에서 지면서 절대로 평화협정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